안녕하세요, 긍정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은 전에 사전조사를 했었던 이제 유튜브 혈월 영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혈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핏빛 궁정을 켜야 혈월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DLC를 일단 끄고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들도 하실 때 일단 이걸 끄고 하시면 좋고요. 더 초보이신 분들은 총사를 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치르게 되죠. 이게 방금 핏빛 궁정 DLC를 삽입해야지 이제 혈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혈월로 하겠습니다. 혈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좀 많은데, 예컨대 폴스트림 이게 제가 쓰는 스킨 같은 걸 모아놓은 모드예요. 어떤 모드를 쓰고 있는지는 제가 유튜브 설명란 보시면 모드 모음집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속도 모드는 일단은 안 킬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죠. 자, 일단은 기본적인 스토리가 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긴 했거든요. 요거 상단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기 선조님의 영지가 몰락해가지고 약간 던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찾으러 제가 후손으로서 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우리 집사님, 우리 영지 돌봐주시는 분인데, 영지를 약간 음주운전 해가지고 약간 마차가 중간에 박살나는 바람에 그래서 터덜터덜 가야 됩니다. 집사님 혼자 도망가셨고요. 영마차 근데 같이 타고 오던 영 2명이 있어요. 주인공인데 디스마스랑 레이널드가 있으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지는 제가 불을 켜고서 하는 건데, 횃불을 켜면 장점이 우리 팀 회피도 올라가고 정찰도 올라가고 적팀한테 기습도 잘 안 당합니다. 그런 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횃불은 항상 켜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초보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익숙해서 이 툴팁을 다 그냥 스킵을 할 건데, 요거 읽으시면서 게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킬 같은 건 제가 다 다른 소개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아주세요. 여기는 튜토리얼이라서 조금 전투가 쉬워요. 전투가 좀 적고 빈도수도, 적들도 자체가 좀 적죠, 수가. 근데 이 튜토리얼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그 공격을 얘가 잘 맞아줘야 돼요. 이 뚱뚱보가 잘 맞아줘야지, 안 그러면 얘가 맞으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얘는 체력동이 낮으니까. 아마 죽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많이 죽어보긴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얘가 시체가 없으면 좋아가지고 살살 때려 죽겠습니다. 앞으로 가주세요. 그럼 얘는 어차피 자연사 하거든요. 그럼 시체가 안 남으니까, 도트질로 죽으면 시체가 안 남으니까 이런 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약간 배속이 없으면 되게 슬로우 모션인데, 위기일 때는 느린 게 좋긴 하더라고. 근데 열쇠가 나왔네요. 제가 이 함정 상자예요, 이름부터가. 보시면은 도저히 함정 상자라서 이거 열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애초에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열쇠가 없으면은 보상이 나오지 않는데, 열쇠가 마침 루트가 돼서 이걸로 열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방금 불을 껐어야 됐네. 이런 젠장. 방금 같은 상황에서 불을 끄면은 보상이 더 잘 나와요. 오랜만이라서 불을 안 껐는데, 불 끄면 아무튼 더 맛있는 게 나옵니다. 등급 같은 게 올라가요. 그래서 해독제로도 안 열려요, 저 상자는. 저 상자는 딱 튜토리얼 방금 맵에서만 등장하는 상자고, 해독제로도 안 열리더라고. 삽도 안 돼요. 기벽 같은 경우는 일단 호기심이 나왔는데 제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키스 던전에서 지금 딱 디스마스가 튜토리얼을 끝냈는데, 뭐 레이널드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그지같은 기벽이 나온 거예요. 이거 상박증, 호기심, 도벽 이거 3종 세트 나오면 그냥 그대로 영지를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면증군 좋네. 감면증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꼼수를 쓰기 때문에. 이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서도 꼼수가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혈월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조금은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7흑 같은 경우가 제일 높은 난이도인데, 여기서부터 이 주차 제한이 생기고요. 사망자 제한도 여기부터만 있습니다. 가장 높은 난이도부터. 그래서 이 제한을 채우면은 게임 오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저희는 이 원정 목표, 집사가 정해준 목표 중에서 이거를 클리어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다키스 던전은 보시면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리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이 영웅들을 키워나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은 낮은 난이도 하실 거면은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많이 죽어도 돼요. 그리고 좀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마차에서 영웅들이 오는데 영웅들이 마찬가지로 이 디스마스가 이 호기심 들고 온 것처럼 나쁜 기벽 들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녀 같은 경우가 나약한 회복력도 나쁘고 성령 집착도 나쁜데 이문학살자는 꽤 괜찮아요. 그리고 스킬셋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성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이 4가지 스킬밖에 안 씁니다. 이 4개. 이 4가지 스킬만 갖고 오면 되는데 일단 2개는 안 들고 와서 돈이 좀 나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래도 데려오고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4가지 기벽, 뭐 도벽, 강박증, 호기심, 그리고 사면증후군. 아 그리고 맞다, 안절부절까지 5종 세트예요. 5종 세트. 그 다음 역병의사인데 역병의사는 이제 스킬이 요거 이 5개를 제일 많이 쓰고요. 나머지 2개는 잘 안 씁니다. 일단 데려오세요. 역마차 교통망을 확충하라고 나오죠. 보시면은 방금은 2명밖에 안 왔어요. 그 이유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역마차 교통망을 확충해서 다음 주부터는 4명씩 오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방금 루팅이 잘 돼서 증서가 넉넉하게 나왔죠. 선생님들은 증서가 튜토리얼에서 안 나왔다면 이 증서가 좀 모자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 갑옷 교환이 있으니까 근데 문장 같은 게 좀 남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문장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서 증서를 모아가지고 이 확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정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고인물 선생님들의 고인물 스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출정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을에 살 일이 없다고 나왔죠. 왜냐면 다 담겨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원정이나 갔다 오라 이거죠. 여기 보시면 더 많은 원정을 진행하여 개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원정만 진행하면 개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클리어가 아니에요. 원정을 그냥 진행하면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근데 이 호기심 같은 걸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도벽이 고정돼서 되게 고통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원정을 갔다 오면은 이 주차가 지나면서 도벽 같은 나쁜 기벽이 고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주고서 지워야 되는데 근데 초반에 이거 고정되기 전에 지우면 싼 값에 고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양원이 해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해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정석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4주차에 해금이 되는데 꼼수를 쓰시면 다음 주에 바로 해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꼼수가 뭐냐면은 저도 이제 유튜브 나비구름이라는 분한테 배운 건데 처음에 그냥 레이널드 혼자 가는 겁니다. 레이널드 혼자 가서 그냥 원정만 진행해서 들락하면 주차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 갔다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딱히 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밥도 살 필요도 없고 처음에 그냥 횃불만 하나 정도. 그래서 들락해서 주차는 지나가지 않는데 원정 자체는 진행한 걸로 해서 건물 시설들을 다 개방하는 거죠. 그럼 스킬도 배울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성녀 같은 경우가 스킬을 좀 잘못된 걸 들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고쳐줄 수가 있으니까 되게 쾌적하게 스타트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러면 안 좋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좀 낮아야 좋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높은 난이도라서 좀 스트레스가 잘 터집니다. 상대가. 그렇죠? 절대 붕괴되면 안 됩니다. 붕괴돼도 안 되고 죽음의 문턱에 가도 안 돼요. 지금 이 꼼수를 쓰실 때는. 이러면 설마 안 가겠죠. 마지막으로 불을 꺼주시고 루팅 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다크 룻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더 맛있는 게 많이 나와요. 맛있네요. 불을 끄지 않았다면 뭐 빵원을 줄 수도 있었겠죠. 그쵸? 무한대의 가치가 창출이 된 겁니다. 불을 껐기 때문에. 그쵸? 그렇네요. 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까지 먹고서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차는 지나가지 않으니까. 주차도 지나가지 않는 상태로 이제 건물도 개방하면서 요런 125원도 얼마 귀합니까? 이게 없어서 원정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라도 먹으면서 진행하면 더 좋겠죠. 요거 보시면 해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관이랑 수도원이 해금이 됐으니까 한 번 더 진행하면 길드가 해금 되고요. 그 다음 진행하면 요양원이 해금 되는데 저는 길드까지만 해금하고서 이제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2주차죠. 제가 퇴각을 2번 했는데 2주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원정을 깨고 돌아와도 2주차라고 나와 있어서 주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길드가 해금됐으니까 스킬들을 배워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경례 함성 배워가지고 열심히 스트레스 힐을 해서 깨끗하게, 특히 우리 성녀를 깨끗하게 해서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배워주세요. 근데 업그레이드도 해주시고요.
기술 재배치. 그리고 성전사는 이제 스킬 요거 이렇게 4개를 쓰면 돼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레드훅 조합인데 나중까지도 잘 쓰실 수 있는 조합이에요. 이게 되게 좋으니까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저는 밥은 일단 냅다 다 사는 편이고요. 횃불도 그냥 많이 삽니다. 여기서 전투를 꽤 막 많이 할 때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삽은 하나만 사시면 되고요. 열쇠는 저는 2개까지 사는 편이에요. 얘가 이제 스트레스가 높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퇴각을 했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증원군이 안 오거든요. 튜토리얼에서는 증원군이 안 오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다 뺄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게임을 해야 되냐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일단 한 마리 죽이시고 그리고 연락 깃발 드는 거예요. 한 명 스턴 계속 해주시면 좋고요. 아까 제가 레이널드한테 가르쳐줬던 스킬이 스트레스를 빼는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근데 배속도 없이 이런 짓을 하면 조금 힘들긴 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죽이는 게 낫겠다. 살살 맞아라. 살살 맞으세요. 딜을 해. 그냥 잡고 갑시다. 너무 하지 말고 그냥 운명에 맡겨라.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전 횃불을 이래서 많이 사온 거긴 해요. 다만 단점이 이렇게 횃불을 끄시면은 이게 아마 전투 끝날 때 횃불이 꺼져 있으면 정찰 확률에 영향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찰이 안 되면 전투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켜주시고 여기 앞에 전투가 또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투 끝날 때 불을 안 끌 거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방에서 정찰이 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키선전 하실 때는 후열에 있는 이런 야비해 보이는 분들부터 잡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주는데 스트레스는 회복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빗나갔어 이런 체인지. 하지만 스턴하면 된다는 거임. 빗나갔다는 거임. 이런 맞아야 됩니다. 이런 게 싫으시면 배속을 키고서 스트레스 1을 열라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잘못하면 레이널드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도 꺼져가지고 불을 빨리 켜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앞으로 오세요 제발. 드디어 맞았네 미친 게임. 그쵸? 스턴을 해. 스턴 좋아요. 이 닥터는 스턴을 진짜 잘하시면 게임이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너네 힐 좀 해라. 이 빠따 친구는 이제 치토스라고 불리는데 치토스 방망이를 들고 다녀서 좀 약해요. 그래서 이분이 있을 때는 좀 힐을 해도 됩니다. 그냥 갑시다. 가시고 불을 안 끈다고 했죠. 왜냐하면 불을 끄면은 여기 방에 들어갔을 때 정찰이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이 횃불이 가장 밝을 때 정찰 확률이 15% 늘어나니까 이렇게 정찰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훔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벽들이 이런 골동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랑 상호작용하는 골동품이 있거든요. 예컨대 호기심도 마찬가지고요. 도벽으로 훔치는 거 같은 게 다 근데 확률이라서 운이 좋으면 안 훔쳐요. 써내주세요. 기습이 참 잘 되죠. 이게 횃불을 계속 밝게 유지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방금 여기서 횃불을 켜고 들어왔는데 방에 입장하기 전에 횃불을 켜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합니다. 죽었냐? 안 죽었구나. 이런 젠장. 한 대 맞아야겠네. 안 된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빗나감. 그래도 뭐 이번에 잡으면 될 것 같긴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체력이 없었잖아요. 보시면 명중률이 기술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기절 기술이 보통 명중이 좀 더 높습니다. 5%포인트 높아가지고 요거는 지금 명중이 85라고 돼있죠. 요거는 기절 기술인데 명중이 90입니다. 딸피를 잡으실 때는 기절 기술을 쓰시는 게 보통 더 좋아요. 앞으로 오시고요. 선도 하시고요. 도벽 떴는데 골동품에 4,500원짜리 뜬다면 게임을 끄시면 되겠죠. 게임 끄시고 밥을 먹고 오세요. 머리 좀 식히세요. 게임을 삭제하지 마세요. 게임 삭제하시면 아마 유튜브도 안 보실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 캄다운. 일단은 삭제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일단 긍정품 유튜브를 봐. 긍정품 유튜브도 똑같은 짓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삭제도 설치하면 된다. 환불만 안 하면 된다. 근데 저 말씀에 이제 골동품에 4,500원짜리 나올 정도면 약간 진행을 하신 편이라서 환불은 어차피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쵸?
돈 많이 주죠. 드래그를 해도 되고 그냥 우클릭 해도 됩니다. 4층 가운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찰이 안 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튜토리얼 맵의 간단한 팁인데 여기 함정 있고 여기 함정 있거든요. 정찰이 안 되면 강제로 밟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전에는 아니 왜 함정을 자꾸 밟지 하고서 이렇게 모니터에 콜을 받고서 이렇게 광클하면서 간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도 몰라. 근데 소용없고요. 함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찰이 돼야지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클해도 소용없어요. 그쵸? 이거 호기심으로 지금 얘가 만졌는데 여긴 또 불을 켜주세요. 횃불을 그러려고 많이 사온 겁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앞으로 오세요. 이거 같은 경우도 얘가 속공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까이서는 약한 공격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미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놓고서 스톨링을 해도 됩니다. 우리 스톨링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닥던에서 스톨링을 안 하면 사실은 게임을 진행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제 게임사에서 스톨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하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자, 스톨링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공격 스킬을 라운드 중에서 2번을 쓰면 됩니다. 시체를 쳐도 되고 빗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 스킬 하나 쓰고 한 명 더 공격하면 됩니다. 한 명 더 공격하고 2명 공격을 했죠. 얘랑 얘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냥 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증원군이 안 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시스템에 느린 증원군이랑 뭐 빠른 증원군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혼자 있으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빠른 증원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라운드는 다 쉬어도 되는데 다음 라운드에는 마찬가지로 2명이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 라운드에는 둘 다 쉬고요. 4명 다 쉬면 됩니다. 힐도 하고 힐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증원군이 온다고 메시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튜토리얼이라서 그래요. 튜토리얼 맵이라서 증원군이 전혀 안 오는 건데 하지만 이제는 공격 스킬을 그래도 일반 전투라면 쓰셔야 됩니다. 이게 스톨링의 기본이고요. 이렇게 전투를 약간 질질 끌면서 체력 회복을 하고서 전투를 끝내시면 됩니다. 네, 안 와요. 안 옵니다. 여기서 또 정찰이 돼야지 여기서 함정을 안 밟겠죠. 그래서 불을 굳이 안 끄고 정찰 확률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판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잡고서 네, 과한 스톨링 진짜 재미를 해칠 수가 있어요. 조금 하시면 좋고요. 네, 정찰 됐죠. 정찰이 되면은 함정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서야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랑 체력을 해소해주는 골동품이거든요. 그래서 성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초보분들이 성녀가 없으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음 역마차에 성녀가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성녀의 스트레스를 가장 최우선으로 제거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깎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되겠습니다. 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여기 단축키가 있어요. 기본 원정대 설정이 있으니까 요걸로 처음에 설정했던 원정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 함정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정찰이 안 되면 코 박고 눈을 박고 봐도 절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해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함정 해제 확률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근접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90% 얘가 제일 높으니까 얘가 하면 되는데요. 90%라서 100%가 아니면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가 전투를 하긴 하는데 튜토리얼에서 이제 전투를 원래 더 만들어가면서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조금 이제 컨디션이 좋고 증원군도 안 오니까 전투를 되게 널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례함성 그냥 열심히 쓰면서 풀파밍을 하고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방송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일단 원정은 클리어가 됐는데 정찰이 안 됐네요. 여기 끝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스트레스를 주는 몬스터가 나오세요. 됐다 센 몬스터라서 괜히 돈이 더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상이 꽤 짭짤해서 저는 가는 편인데 이 친구가 앞으로 오면 개허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16기를 통해서 앞으로 당겨주시면 완전 바보가 되거든요. 바보 천치가 되기 때문에 얘를 특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정찰하면 기습 확률이 올라가는 메커니즘이에요. 정찰하면은 25%인가 오를 거예요. 정찰을 한 전투에서는 저희가 이제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 확률로 더 기습을 잘 할 수 있어요.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발사? 아하. 그러니까 얘도 바보로 만들어야 돼요. 얘도 진짜 짱세거든요. 다키선전은 보통 후열에 있는 몬스터가 야비하게 진짜 짱셉니다. 그러니까 후열 몬스터부터 죽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찰하면 맞아요. 기습당할 확률 자체는 확정적으로 없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얘네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습을 당하겠어요? 아하하. 네, 속도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다키선전에서는 속도가 진짜 가장 중요한 스탯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클릭을 하시면 스탯창에서도 나오고 스탯창에 또 여기가 있는데 이 속도가 4, 얘는 보면 속도가 5죠. 그리고 얘는 속도가 7입니다. 그러면 속도가 동일하면 선턴 확률이 우리가 55% 확률로 잡아요. 왜 속도가 같은데 우리가 50%가 아니고 55%냐면 이 열 개념이 또 섞여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줍니다. 예컨대 속도가 같고 주사위를 굴리는데 같은 값이 나와서 얘랑 최종값이 같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냥 우리한테 무조건 선턴을 줘요. 그래서 55%로 선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속도 차이가 1 발생한다 그러면 10%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속도가 5고 얘가 속도가 7이니까 속도 2가 빠르죠. 그러면 우리 선턴 확률은 75%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 드리겠지만 선턴 확률은 3까지 쭉쭉 10%씩 오르다가 속도 4 차이 나면 90이고요. 속도 5 차이면은 95% 확률이니까 선턴 확률을 잡고 싶으시면은 이제 속도 5까지 차이를 내시면은 가장 선턴을 보통은 잘 잡는다고, 효율적으로 잘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전략을 짜는데 되게 중요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아군 중에서는 그러면 속도가 같은 확률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같은 주사위 값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앞열에 있는 애가 선턴을 잡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속도가 같잖아요. 그럼 선턴 확률은 얘가 55%고 얘는 45%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아시겠습니까? 정말 복잡하다. 그냥 외우세요. 편함. 그래서 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전략을 짜실 때 약간 필요한 요소들을 일단 설명을 다 드렸어요. 스톨링도 진짜 중요하고 속도 개념도 일단 전략 짤 때 되게 필요해서 얘를 잡아주세요. 닭던 같은 경우에는 턴을 하나씩 줄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턴을 4개 지금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총 4명의 턴을 활용하고 적팀 같은 경우도 4명이 나오면 4개 턴을 활용하는데 이 턴을 하나씩 줄여나갈수록 점점 전투에서 이득을 보니까 그렇게 이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막타를 칠 때는 항상 불을 꺼주시면 좋은데 요거 아니 4명을 잡았는데 300원 나왔다고요? 이거 주머니 4명 털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그쵸? 하지만 여기 맛있는 보물상자 엄청 크죠? 정말 맛있는 게 있으니까 요거를 열쇠로 열면 정말 맛있는 게 나올 겁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추가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미 지나온 복도를 다시 재진입을 하게 되면 이 완전히 불이 꺼진 상태면 10% 확률로 전투가 재생성이 돼요. 근데 불이 켜진 상태면 5% 확률로만 재생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밥칸도 재생성이 되기 때문에 밥을 추가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밥을 좀 여유가 있을 때만 추가 전투를 하시면 좋습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자, 이제 추가 전투를 하실 때는 횃불이 여유가 있을 때만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스트레스 수치는 다 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빗나갔어? 잠깐만. 이건 얘를 죽여야 되거든요. 데미지 보시면 5에서 9 나오는데 맥댐이 뜨지 않는 이상 잡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5에서 9라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냥 확률이 다 동일합니다. 가중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5, 6, 7, 8, 9 5분의 1입니다. 맥댐이 뜰 확률은 20%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명중률이 70%죠. 닭던에는 20명 중 5가 있기 때문에 실제 명중은 75%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3 확률로 적중하는데 그 중에 5분의 1 확률로만 잡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때릴 바에 그냥 얘를 잡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해요. 그쵸? 왜냐면 정맥절개가 명중률도 높은 대신에 이제 출혈도 거니까 잡을 확률이 좀 더 높겠죠. 한 마리라도 죽이는 게 이제 턴을 줄일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잡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거미 같은 경우는 이 초록거미가 앞으로 오면 약해지거든요. 보통은 앞에 있는 주황거미를 둘 다 잡든가 아니면 뒤에 있는 초록거미 둘 다 잡든가 같은 종류만 잡는 게 좋아요. 이 거미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말씀드리는 게 거미가 진짜 세긴 하거든요. 거미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우리 아군한테 표식을 건 다음에
강화된 공격을 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주황거미를 좀 빨리 죽이시면 좋긴 합니다. 얘가 표식을 걸 수가 있거든요. 이 초록거미는 표식을 못 걸고요. 대신 되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벌레 종류는 시체가 안 남아요. 그리고 보상을 먹고서 전 노가다는 더는 안 할게요. 그래서 집에 가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더 노가다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키스 던전은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초반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튜토리얼에서 좀 뽕을 뽑고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뜩이나 인벤이 부족한 게임이라서 한 주차 한 주차 거의 풀파밍을 하셔야지만 거의 사실은 수월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차에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큼 거의 아이템을 낭비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 환불이 안 되거든요. 기초 심화 대부분일까요? 그냥 저는 거의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다루는 편인 것 같아요. 아이템 스택 늘려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 초보분들한테는 되게 권장을 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숙련자기도 하고 다크루팅을 하기만 하면 사실은 스택을 안 늘려도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다크루팅을 하고 꼼수도 많이 쓰니까 굳이 스택을 늘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집에 갈 때 성수를 마시고 집에 가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질병 저항을 통해서 저항할 수가 있어요. 질병에 걸릴 때 그걸 성수가 높여주거든요. 보시면은 질병 저항을 높여주죠. 성수 이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집에 갈 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갈 때는 남는 성수를 마셔주시면 약간 꿀팁이 되는 거죠. 특히나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항력이 애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질병 저항이 낮은 애한테 보통 주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아무튼 성수 잡숴주시면 좋다. 집에 가세요. 오, 이건 몰랐네. 크크.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튜토리얼이고,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완전히 랜덤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랜덤성 기초에서 되게 게임이 재밌으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연주의자네? 자연주의자는 진짜 좋아요. 자연주의자는 초반에 한 10주차까지 되게 좋은 기벽입니다. 이게 속도를 3이나 높여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속도가 3이 높으면 선턴 확률이 30%가 높아지니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자 나와서 완전 대박이다, 그쵸? 잘됐다. 약간 좀 있다가 딱 이제 스탠바이 해가지고 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 장면을 시작합니다. 이 장면 시작해서 박수 한번 칠까? 박수 한번 치고,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연기 톤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반갑습니다, 긍정콩입니다. 제가 아까 또 사실은 연기를 한번 해봤어요. 연기를 약간 한번 해봤는데 조금 어렵더라고. 일단은 혈rol로 연기 이름을 할 것 같은데,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유튜브 친구들은 아니고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을 선생님이라 부르긴 하거든요. 물 좀 마시고, 선생님들도 물 좀 마시세요. 좀 이따 연기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채팅을 잘못 치시면은 일단 평생 박제되는 거야. 그래서 채팅을 잘 치셔야 돼. 안녕하세요. 아니고 다시